안녕하세요, 불스입니다. 오늘은 근손실 없이 다이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칼로리 적자 상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근육에 대한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근손실 쉽게 안 난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이어트 잘못하면 근손실 쉽게 나더라고요. 일단 제가 겪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시즌 막바지 때 저의 모습입니다. 멸치죠. 이건 작년 마지막 대회 뛰기 전인데 68kg대이거든요. 지금이랑은 많이 다르죠. 완전히 골아버린 모습입니다. 이때 인바디를 보면 다이어트 하다가 골격근 3kg가 손실이 되었었습니다. 평소 42kg 정도의 골격근에서 놀다가 39kg까지 떨어져 버렸죠. 이건 올해 모습입니다. 작년보다는 살짝 커진 겁니다. 시합 체중도 작년보다 3kg 정도 올랐습니다. 인바디 수치를 보면 골격근 43kg가 유지되면서 지방만 고스란히 빠졌고요. 대회 성적 또한 일단 그랑프리까지 하게 되었죠. 그럼 이렇게 근손실 없이 다이어트를 하려면 뭐가 중요한지 제가 깨달은 바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손실 없이 다이어트하는 방법. 첫 번째는 조급해하지 말아라 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다들 조급해지게 됩니다. 매일 아침 체중계에 오르면서 체중을 체크하고 0. 몇 킬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그날 하루 기분이 더럽기도 하고요, 좋기도 하고 하루가 좌지우지 되기도 하고요. 체중이라는 게 원래 천천히 하강 곡선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빠지거든요. 나트륨 섭취, 수분 섭취, 수면, 컨디션, 기타 등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말이죠. 하지만 체중이 내려가야 된다는 강박에 조급해지면서 유산소를 무리하게 늘리기도 하고 먹는 걸 더 줄이기도 하고 조급한 만큼 무리를 하게 되면서 결국 근손실로 이어지는 겁니다. 먹는 걸 갑자기 확 줄이는 것은 좋지 않고요.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늘려버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먹는 걸 갑자기 줄여버리면 몸에서는 그만큼 출력을 줄여버립니다. 중량, 즉 운동 퍼포먼스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몸이 최대한 눈치를 못 채게 작업을 해야 합니다. 결국 기간을 길게 여유있게 잡고 천천히 야금야금 다이어트를 해 나가시는 게 근육의 손실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빼는 게 다이어트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다 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염분을 충분히 챙기는 것입니다. 아직도 다이어트 한다고 염분 제한하고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다이어트 할 때 오히려 염분을 더 잘 챙기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다이어트를 할 때 염분을 따로 신경 써서 챙기지 않았습니다. 딱히 소금을 챙겨 다니면서 뿌려 먹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항상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았고 중량도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핑크솔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식사 때마다 항상 뿌려 먹었습니다. 그 덕분에 훈련 중량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 저는 이게 염분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야채나 고구마, 감자 같은 칼륨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염분은 제한하고 칼륨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전해질 농도 불균형으로 무기력증이 오고 운동 수행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나트륨은 근육 수축에 필수적인 성분이고 아시다시피 펌핑에도 염분의 역할이 크고요. 나트륨이 근육 속 글리코겐을 저장하는 기능도 합니다. 때문에 염분을 제한해버리면 중량이 떨어지고 근육 사이즈가 줄어드는 건 확실하죠. 여기까지만 해도 염분을 확실하게 챙겨야 될 이유로 충분하죠. 더군다나 우리는 운동 시에 땀으로 많은 양의 염분을 배출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양의 염분을 챙기셔야 합니다. 저처럼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더더욱 더 챙기셔야 되고요. 하루 권장량 2000mg으로는 한참 부족합니다. 남성분들은 4000mg 이상은 챙겨 드셔야 한다고 봐요. 천일염이나 핑크솔트 같은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천연소금으로 끼니마다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탄수화물을 너무 줄이지 않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평소 탄수화물을 150g에서 200g 내외 사이로 섭취를 했었고 지방은 잘 빠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중량도 많이 떨어지고 사이즈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번 시즌엔 탄수화물 섭취를 200g 밑으로 웬만하면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대회 전주에 밴딩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는 항상 200g 이상은 섭취를 했습니다. 근육이라는 건 결국 글리코겐과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저탄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근내 수분을 잃어버리면서 근육의 볼륨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에너지 부족으로 중량이 떨어지고 근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탄수화물 너무 줄이지 마시고 웨이트를 더 고강도로 고볼륨으로 조져버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 너무 몸을 혹사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는 유산소를 인클라인 경사에서 빨리 걷기를 했었는데 경사를 꽤 올려놓고 빠른 걸음으로 기본 1시간 정도 탔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유산소를 더하거나 일터에서 집까지 40분 거리를 무거운 가방을 메고 걸어가거나 했었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유산소 할 때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고강도 유산소를 탔었고, 운동 끝나고 장을 보면 손이 덜덜 떨려서 장본 물건을 잘 들지 못할 정도로 집에 비틀대면서 겨우 갈 정도로 했었습니다. 이러니 컨디션이 당연히 좋지 않았었고요. 좋지 않은 컨디션이 계속되니 운동 퍼포먼스는 당연히 떨어졌죠. 결국 멸치같이 골아버렸습니다. 유산소는 너무 고강도 유산소보다는 저강도 유산소를 추천드립니다.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60% 범위로 진행되는 유산소를 30분 이상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게 지방 연소가 더 잘 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무조건 힘들게 열심히만 한다고 몸이 잘 나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똑똑하게 해야 합니다. 올해는 유산소 비중을 줄이고 웨이트에 집중하니까 몸이 더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유산소로 절대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계단만 20분만 타거나 사이클 적당히 뻑뻑하게 1시간 이내로만 했고 여기서 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잘만 빠지더라고요. 웨이트를 더 했습니다. 일이 너무 많고 바쁘고 힘들다면 컨디션 조절에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오히려 다이어트가 잘 안됩니다. 자기 몸에 귀를 기울이고 컨디션 조절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을 챙겨라 입니다.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는 하루에 거의 4시간 정도밖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많이 자야 5시간이었죠. 재작년에는 회사 다니면서 스포츠 지도사 준비하면서 대회 준비와 동시에 유튜브를 하다 보니 그랬고, 작년에는 수업을 8, 9개씩 하면서 대회 준비, 유튜브, 식단, 집안일 등 하다 보니 잘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항상 또 컨디션 난조였고 운동 퍼포먼스가 잘 나올 리가 없었죠. 중량 저하로 이어지고 근육량 3kg가 날아가 쪼그라든 겁니다. 잠을 자는 동안 세포가 재생되고 몸이 회복되잖아요. 수면 매우 중요합니다. 최소 6시간 이상은 수면 시간 확보하셔야 됩니다. 물론 수면의 질이 더 중요하고요. 어떻게 해서든 핑계대지 마시고 수면 시간 확보하시는 게 근손실 없이 다이어트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중량을 절대 떨어뜨리지 마라 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앞의 모든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급해하지 말기, 염분 챙기기, 너무 저탄하지 말기, 몸 혹사시키지 않기, 수면 챙기기, 이 모든 것들이 지켜져야 중량도 지켜집니다. 중량이 떨어지면 사이즈도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시즌 때 올려놓은 중량 그대로 갖고 간다고 생각하시고, 아니, 더 올리려고 하셔야 됩니다. 나 체중 떨어졌고 다이어트 하니까 이 정도로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악착같이 더 들려고 하시고 더 높은 무게에 도전해도 지켜질까 말까입니다. 다이어트라고 빼려고만 하지 마시고 동시에 더 붙이려고 해야 되더라고요. 지방을 뺨과 동시에 근육이 밖으로 밀고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마음가짐 자체가 지방을 빼내면서 나는 중량을 존나 쳐서 근육을 더 붙일 것이다 라는 마인드로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다이어트 막바지 때는 어느 정도 중량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대한 조금 떨어져야겠죠. 저는 이번 시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신경 쓴 결과 작년 대비 중량이 훨씬 조금 떨어졌고
결국 같은 체지방 대비 시합 체중을 3kg 올릴 수 있었습니다.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죠. 다치면 절대 안 되지만 다쳐서 잘못될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하고 시즌 때도 높은 무게에 도전하는 것, 이게 중요한데, 다이어트 기간에 정 부상 때문에 불안하면 머신으로 중량을 최대한 쳐버리면 됩니다. 머신을 하다 안 되면 놔버리면 되니까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나요? 이제껏 제가 3년간 대회를 뛰면서 느낀 근손실 없이 다이어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대회 준비하시고 바프 준비하시고 다이어트 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시고, 자, 부상 없이 끝까지 무사히 완주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자, 같이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